혈당 조절을 보면 일단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야 되는 이유는 혈관에 혈액이 끈적하면 잘 못 흘러. 잘 못 흐르면 혈액이 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인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지. 저기 뭐 발가락 끝, 손가락 끝에 그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썩어요. 시커멓게 돼. 그러면서 진짜 썩고 문제거든. 그 당뇨 환자들의 제일 겁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지 말단 썩어가는 거거든. 당뇨발, 당뇨손 해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썩으면 잘라야 돼. 당뇨 못 살려. 여튼 됐고요. 혈당량 조절하는 방법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지. 인슐린과 글루카곤. 옆에서 좀 적으면서 해볼까? 봐봐. 꺼졌네. 해볼게요. 보세요. 자, 역시 시상하부에서 판단하는 거야. 모든 항상성의 중추는 시상하부야. 시상하부에서 혈당을 감시해요. 감지한다고 하죠. 혈당을 감지해서 저혈당, 고혈당이라고 하죠. 고혈당 상태야. 식사 직후인 거지. 식사 직후에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 인슐린 분비를 늘려. 인슐린 분비를 늘리면 이 인슐린이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 그러니까 당이 줄지. 포도당을 없애면서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니까 당이 없어지는 거야. 글라이코젠. 이름 바꿨어. 글라이코젠으로. 여기 써있죠? 글라이코젠.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꾼다. 근데 혈당을 감지를 했는데 저혈당이야. 기아 상태라든가 또는 밥을 많이 못 먹어갖고 야 누가 얼마 밥을 많이 못 먹고 저혈당 상태야. 그러면 이자의 알파세포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자의 알파세포한테 명령을 내려갖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요. 그럼 이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이거의 반대작용을 일으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일을 일으켜. 그러면 이제 혈당이 증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상하부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여기는 자극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이자의 베타세포는요. 이게 식후 소화 관련된 거잖아. 식사 후에 소화가 될 때 이제 혈당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 야, 좀 졸리게 써달라고. 또 요 과정에 작용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 고혈당이면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베타세포를 자극해. 근데 저혈당이면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해. 교감신경 온, 부교감신경 온. 이렇게 해서 조절할 거야. 나중에 더럽게 안 해지는 게 이거다. 베타가 인슐린인지 알파가 글루카곤인지 연락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외우기 쉽게 한번 썰을 만들어 볼게. 베타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베타. 근데 베타일 때 아네타 바케타. 아네타. 아네타. 베타 때 아네타. 이래도 못 외우고 왜 죽어? 배 아네타라고. 유치한 이름 외울 수 있어요. 배 안에 탄다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 정리 끝. 자, 요 내용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막 너절하게 나와 있어. 한번 해볼까? 자, 감지한다고 했지? 누가 감지해? 시상하부가 감지하는 거야. 봤는데 혈당이 올라가 있어. 그럼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하면 간에서 글라이코젠으로 바꿔놓지? 혈당이 떨어진다. 다음,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했는데 혈당이 떨어졌어. 뭐 운동을 한다거나 밥을 굶었다거나 혈당이 떨어지면 알파세포를 자극해갖고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라고 시킨다고. 글루카곤 분비하면서. 그럼 혈당이 올라가겠지. 이때 요거 체크해놔라. 요거 뭐로 증가시켜요? 이때 무슨 호르몬 필요해?
혈당 증가할 때 무슨 호르몬 필요해? 아니 이게 부교감이라고 부교감. 부교감온. 혈당이 줄어갖고 알파세포 자극할 때는 교감온.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자극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으로 조절한다 직접적으로. 부교감온은 외우기 어렵게 이렇게 생각해. 밥 먹고 소화될 때 혈당이 올라가잖아. 소화에 관련된 신경이 부교감이 끝나지. 이 교감이면 흥분해갖고 벌렁벌렁거리는데 지금 밥 소화하게 생겼네. 편안할 때. 부교감 신경이 편안하게 해주잖아. 그걸 지나치게 자극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부교감 신경을 엄청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평소에 10이 나오면 100이 분비되게끔 확 풀어. 정말 편안해지겠지? 정말 편안해지면서 죽어요. 정말 편안해지면서 죽어. 안락사.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도 안 쉬어. 심장이 되는데 심장도 안 뛰어. 부교감이 너무 작용하면 그걸로 죽은 사람이 있지. 그게 김정남이야. 북한의 김정남이 저걸로 죽었어. 그 신경가스 중에서 아세틸콜린을 확 터트려버리는 게 있거든. 그걸 이제 점막에다 바른 거야. 점막에다 바르려고 흡수가 돼서 그 흡수된 물질이 하는 기능이 뭐야? 아세틸콜린을 다 터트려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다량 분비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완을 하다 못해 그냥 몸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 심장이 뛰는데도 안 뛰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도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기초 대사가 무너지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그거지. 그 호흡마비로 죽는 거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죽는 거야. 그거의 약이 뭔데? 기량작용밖에 없다니까. 그 부교감이 너무 활성화됐으니까 이 사람은 뭘 활성화시켜주면 돼? 교감을 활성화시켜주면 돼. 그 유명한 아드레날린 주사를 나중에 냈다고. 근데 공항에서 이 사람이 뭐로 당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뭐에 당해갖고 죽어가는지 모르니까 어떤 약을 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원래는 신경가스라고 해갖고 전시 때 그걸로 쏴. 근데 그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애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져. 이유도 몰라. 그냥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럼 이제 독가스가 살거야. 이거를 그때 인지를 하는 거지. 사람이 죽어 나오면. 그때 이제 주사기를 하나씩 줘요. 2개씩 줘. 주사기를 2개씩 줘. 그 에피네프린 주사기야 이거. 교감신경 활성화. 되게 잘 돼 있어. 이거를 그냥 허벅지에다 갖다 꽂으면 이렇게 찰칵되거든. 허벅지에 갖다 꽂는 것만으로 이렇게 찰칵되고 찰칵이 되면 알아서 주사바늘이 팍 튀어나오면서 주사액까지 주입돼. 나는 계속 찌르기만 하면 돼 허벅지에다. 그리고 그 액이 주입이 되면서 정신이 혼미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맛이 가기 직전인데 주사를 막 땡겨갖고 액을 뽑아서 막 바로 빼고 이거 언제 해? 그러니까 바로 그냥 허벅지에 꽂아갖고 주사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근데 군대가 보여줄 거야. 저도 해봐야 돼. 어떤 거? 아드레날린 꽂아야 돼. 아 꼽는 건 안 하고 페트병에다 꼽는 거 보여줘. 페트병에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해갖고 딱 찍으면 찍는 순간 바늘이 팍 튀어나오고 액이 쫙 주입되는 게 보여. 그렇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맞으면은 이 가슴뼈에다 꽂아줘야 돼. 지금 이 주사를 몇 대 맞았다 이거 꽂아준다고. 안 꽂아주고서 이 새끼 기절해 있잖아. 딱 꽂고서 갔어. 다음 놈은 이 새끼 기절해. 딱 꽂고 가. 다음 놈이 와서 기절해. 이 새끼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대 맞았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가슴뼈에다 꽂아주라는 그 교범이 있어요. 방송면을 당했어야 되는 거. 그렇다. 자, 교감신경에 의한 혈당량 조절해가지고 여기 나와있네. 아, 부신 속질 통해서 하는 것도 있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도 혈당 증가 역할을 하거든. 에피네프린. 그럼 잘 봐봐. 네. 아까 이게 뭐였어? 교감이었지. 이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뿐만 아니라 부신 속질까지도 연결돼 있다고. 같이 뻗어 있단 말이야. 그럼 교감신경이 하나 켜지면 얘도 켜지는 거지 실은. 그래서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에피네프린도 분비되면서 둘 다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방법은 간에서 이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 작동하는 거야. 동시 작동. 이자 알파세포를 켜준다는 건 결국은 이 속질까지 같이 자극되는 거거든. 이렇게 갖고 하는 겁니다. 뒤로 넘겨서 식사
식사 후에 혈당이 빡 솟구치지. 그랬더니 인슐린이 빡 분비되면서 이제 인슐린이 빡 분비되면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혈당이. 글루카곤은 어때야 돼? 밥을 먹으면 이제 글루카곤 필요 없지. 그래서 혈 분비량이 쭉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밑에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거고 2형은 인슐린 수용치 문제야.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데 세포가 그 수용을 잘 못하는 거지. 인슐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잡아서. 1형은 인슐린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 2형은 인슐린을 만드는데 그거를 잘 붙잡지는 못하는 병인 거야. 그 두 개 체크해보자. 1형은 인슐린 분비 못한다 찾아봐.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 2형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어디 있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2형이 나이 먹으면 저 수용체를 생성하는 정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너네가 음식 자체가 지금 다 되게 달아.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살아오던 인간이 경험하는 당이 아니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당은 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당밖에 없었어. 설탕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요즘에 무슨 개나 소나 다 설탕 들어가지 음식에. 기본적으로 단짠이 기본 맛 아니야? 과자를 사 먹어도 다 달다고. 그렇게 당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그 당에 의해서 인슐린이 항상 높게 분비되고 있지. 그 항상 높게 분비되는 인슐린 때문에 수용체가 이제 포화가 된 거야. 수용체가 이미 포화가 돼갖고 그걸 더 옛날에는 0인 상태에서 30만 분비돼도 지금 인슐린 많이 분비됐다라고 느끼는데 이미 포화가 돼갖고 뭐 100개를 쏴줘도 이미 수용체가 포화된 상태라고. 이미 붙어있는 거야 인슐린이. 인슐린이 이미 붙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인슐린을 감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감지할 수용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 지금 당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태야. 단 거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요즘 아예 가지 안 먹잖아요. 설탕 같은 거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걸 이론으로는 알거든. 근데 나도 밥 먹으면 꼭 꼬박꼬박 초콜릿 같은 거 써먹는데 내가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여튼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 근데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데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다. 수용체 문제. 자, 마지막 3투압. 3투압 쉬워요. 항이뇨 호르몬 관련된 거야. 항이뇨. 내가 이거 옆에 걸어줬자. 역시 감지하는 장소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와 3투압을 감지해. 3투압을 감지하는데 3투압이라고 하는 거의 느낌이 내 몸의 짭짤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고 3투압 상태라고 치자. 3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퀄 짜다야. 내 몸이 짜다. 그러니까 짠 음식 많이 먹은 거야.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오줌 싸야 돼 말아야 돼? 오줌 양을 줄여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오줌 양을 줄여서 내 몸에서 물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그럼 오줌 양을 줄이는 방법이 뭔데? 농도를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생장으로 자극. 항이뇨.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줘야 돼.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줘야 돼. 근데 뇌하수체 후엽이 가만히 있는다고 분비하는 게 아니거든. 뭘 해야 돼?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써줘야 돼. 어떤 명령?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 방출 호르몬. 방출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그럼 반대로 저삼투압 싱거워. 내 몸 싱겁다. 그러면 오줌량을 늘려서 오줌 싸야 되죠? 오줌량을 늘리면 되지.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분비를 안 하면 돼. 항이뇨 호르몬 분비 안 시키면 돼요. 얘는 분비를 시켜야 되고. 그 분비를
안 하게 하려면 이것조차 분비를 안 하면 되지. 이 항인효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면 뇌역시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도 분비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는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 자, 정상 부위에서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내 몸이 짜면 어떻게? 뇌역시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고. 그럼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 그러면 몸이 이제 수분이 많아진다. 근데 이번에 물을 많이 마셔갖고 이제 삼탑이 떨어져 싱거워졌어. 그러면 오줌을 싸서 내보내야 되지.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 안티다이루리아 호르몬, 한글이 기억이 안 나. 뭐야? 항인효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을 감소시켜. 항인효 호르몬을 감소시키면은 제흡수량이 줄면서 혈 삼탑이 올라가게 된다. 이 내용이었고, 이 그림 보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항인효 호르몬이 올라갈수록 오줌에 대한 삼투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항인효 호르몬 올라간다는 거 오줌을 안 싸게 하는 거지. 그럼 오줌이 굉장히 진해지는 거야. 오줌이 진해지고 내 몸이 싱거워진다고 그러면. 그 오줌이 진해진 게 다시 얘기할게요. 보세요.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상관없는데 높잖아.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이 항인효 호르몬을 증가시켜갖고 오줌을 안 싸게 하고 그걸 통해서 수분을 늘리는 거지. 그럼 내 체액의 삼투압은 떨어져. 내 체액이 싱거워져. 근데 오줌은 올라간다고 삼투압이 진해진다고. 여기 봐봐. 물을 섭취했어. 물을 섭취하니까 오줌을 이제 많이 싸야 되지. 오줌을 많이 싸야 되니까 오줌이 싱거워지는 거야. 알겠어? 그런 게 뒤에 문제로 나오니까 해보시면 되죠. 지금 166부터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